최근 중국이 모든 것을 올인했던 스리랑카. 1대1로의 일환으로 수조원을 쏟아부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스리랑카가 국가 부도를 선언하자 또다시 5조 원을 긴급 지원했는데요. 자, 그런데 스리랑카가 갑자기 중국을 몰아내고 스리랑카의 국명을 한국으로 교체할 뿐만 아니라 아예 국가를 통째로 한국에 편입시킨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하자 중국 전체가 발칵 뒤집혀버렸습니다. 이에 전세계 언론들은 한국 영토가 한순간에 2배로 늘어난다 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자국의 공항과 항구까지 넘기고 중국군의 스리랑카 자유 진입마저 허용해버린 스리랑카. 중국군은 언제든 스리랑카로 들어와도 된다는 이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던 스리랑카가 한순간에 태도를 180도 바꿔버렸습니다. 바로 한국 때문에 말이죠. 오는 11일 스리랑카 한반토타항에 머물 예정이었던 중국 군함을 향해 스리랑카가 중국 군함 일단 들어오지 마라 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반중국 행보를 시작했다고 해외 주요 외신들이 집중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스리랑카를 1대1로 이 중국과 중아시아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 재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로 선택하고 지금까지 수십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주며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어 왔는데요. 놀랍게도 바로 한국 때문에 이 스리랑카가 태도를 돌변해 중국을 쫓아내고 동시에 스리랑카를 한국에 편입한다는 이 놀라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등 해외 언론의 7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보수집용 군함 위안항 5호는 오는 11일 스리랑카 남부 한반토타항을 목적지로 정하고 이동 중이었는데요. 한반토타항은 인도양의 주요 항로에 위치한 요충지로서 2017년 스리랑카 정부가 중국의 99년 기한으로 조차 이 특별 합의에 따라 한 나라가 다른 나라 영토 일부를 빌려 일정 기간 통치하는 일을 말하는데 이 조차한 지역입니다. 중국은 이곳을 중국의 해군기지로 설정하고 중국 군함을 보낸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는 이 막대한 돈을 추가로 쏟아부어 이곳 항만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반토타항을 조차받은 뒤 항만공사를 위해 들인 돈은 11억 달러, 약 1조 4,36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스리랑카가 국가 부도를 선언한 뒤 대규모 국민 시위가 일어나고 대통령이 도망갔고 새로운 스리랑카 대통령이 임명되면서 모든 것이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스리랑카 새 대통령도 취임 직후에는 반정부 스리랑카 국민들의 시위를 강제로 해산시키려 시도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스리랑카 군경은 대통령실 앞 반정부 시위대를 폭행하고 강제로 해산시켰는데요. 군경 수백 명은 이날 새벽 무렵 수도 콜롬보 대통령실 앞에 있는 반정부 시위대를 급습해 텐트를 철거하고 시위대를 내쫓았습니다. 앞서 시위대가 이날 오후 대통령실 앞에서 자진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장비를 동원해 시위대 캠프를 급습한 것입니다. 군경들은 시위대가 대통령실 출입로에 설치한 방어벽을 철거하고 해당 지역을 봉쇄한 뒤에 일부 시위 지도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경과 대치하던 시위대가 폭행당하는 일도 벌어졌는데요. 중동 대표 언론이 알자지라는 10여 명의 시위자가 공격받은 후 심하게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이 스리랑카 국민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자 스리랑카에서는 또 한 번 대규모 국민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를 감당하지 못한 라닐 위크레마싱의 스리랑카 새 대통령은 결국 반정부 국민 시위대의 의견을 100% 전적으로 따르기로 한 것인데요. 이들의 요구는 뜻밖의 것들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반정부 스리랑카 국민 시위대가 요구하는 사항들은 첫째, 1대1로를 명목으로 스리랑카의 항구와 공항, 심지어 도로 이용권까지 가져가려는 중국과 모든 외교 관계를 당장 끊는다. 둘째, 중국을 몰아내는 대신 한국과 미국을 최우방국으로 하여 긴밀히 협력한다. 특히 한국 등의 모든 국정 운영에 대한 자문을 얻고 필요시 한국의 99년간 통치권을 넘길 수 있다 등의 파격적인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리랑카 새 대통령은 시위대의 요구를 수렴해 이미 새로 선출된 스리랑카 국회의원들과 정부 고위직 대규모 인원들을 한국으로 파견해 한국으로부터 민주주의 국가 운영 방법부터 외교 전략까지 모든 것을 배우도록 했는데요.
최근 국명을 변경하여 성공적인 행보를 보인 나라들이 늘어나면서 스리랑카의 국명에 한국을 넣자는 제안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리랑카가 이렇게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이유는 그만큼 현재 나라의 상황이 벼랑 끝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완전히 편입되어 전폭적인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스리랑카는 국가 부도로 끝나지 않고 나라 전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스리랑카 새 대통령은 IMF와 수차례 협상을 진행했는데 IMF의 무리한 요구에 스리랑카 국민들의 강한 반발로 협상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결국 반정부 스리랑카 시위대는 진정으로 스리랑카를 위하는 국가는 한국뿐이라며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방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놀랍게도 스리랑카 국민들에게 한국이라는 이미지는 스리랑카를 구원해준 천사의 나라입니다. 실제로 농업과 수산업에만 매달리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로 꼽혔던 스리랑카가 이 기적 같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국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 덕분에 국토 전체의 80%가 비포장 도로였던 스리랑카에 최첨단 무선 고속도로가 깔리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국민이 인터넷이 무엇인지조차 몰랐던 스리랑카가 IT 최강국인 한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자 현재 인터넷 보급률이 90%를 돌파했습니다. 한국 덕분에 서남아시아에서 4G 기술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덕분에 스리랑카에서는 IT 관련 고급 일자리가 수십만 개 생겨났고 한국 기업들 덕분에 스리랑카 국민들의 월급은 순식간에 2배 이상 대폭 등했습니다. 스리랑카 국민들은 이를 두고 스리랑카에서 코리아 미라클이 일어났다며 아직까지도 한국에 대한 극찬을 매일같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십조 원의 빚더미에 앉아 국가 부도를 선언한 스리랑카가 IMF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엄청난 결단을 내린 곳은 스리랑카뿐만이 아닙니다. 태평양 섬나라 팔라우는 국명을 네오코리아, 신한국으로 바꿔 한국에 편입할 것이라 전해왔는데요. 팔라우가 이렇게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이유도 이 스리랑카와 마찬가지로 벼랑 끝에 내몰려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팔라우 국가 전체가 빠르게 잠기기 시작했고 이 휩스 팔라우 대통령은 팔라우가 바다에 잠기고 있다. 차라리 우리 국도를 차라리 폭격하라 라며 도움을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섬나라 투발루도 장관이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 전세계 국가들의 연설을 하며 우리는 가라앉고 있다. 제발 도와달라 라고 호소했는데요. 그런데 그 어떤 국가도 돈이 안 되는 팔라우에 도움을 주려 하지 않고 있는데 한국이 유일한 구세주로 나섰습니다. 바로 한국이 부산 옆에 지으려는 이 세계 최초의 부유식 해상도시를 팔라우에 그대로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항 북항에 추진되는 세계 최초의 이 해상도시는 마이무나 모드 샤리프 UN 헤비타트 사무총장 그리고 크 콜린스 첸 오션닉스 최고 경영자도 참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인데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제6차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지대에 거주하는 전 세계 인구의 30%, 약 24억 명이 해안 침식과 홍수의 영향을 받아 주택과 기반시설이 파괴되고 수백만 명의 기후 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면 상승과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이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해상도시가 조명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추진하는 해상도시는 바다에 자연스럽게 뜰 수 있는 부유식 구조물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이 사람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데다가 에너지 자체 생산과 식량 문제까지 해결해주는 이 현대판 노아의 방주로 불리고 있습니다. 팔라우를 시작으로 투발루 등 해수면 상승으로 나라 전체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위기에 놓인 수많은 태평양 국가들이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고 가장 시급한 팔라우는 아예 신한국으로 국명을 개명하고 한국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팔라우는 사실 섬 45%가 강제징용 한국인들의 혈통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강제 동원된 한국인들이 대규모로 팔라우로 향했는데 해방 후에도 이들은 팔라우에 정착해 가족을 꾸리고 뿌리를 내린 것인데요. 이러한 역사적 사실 때문에 팔라우 국민 누구도 한국에 편입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